요즘 유튜브를 켜면 정말 비슷한 내용의 영상들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죠. 위탁 판매를 하려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너무 많은 정보에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위탁해라. 아니, 위탁하면 안 팔린다. 쿠팡은 이제 레드오션이 됐다. 스마트 스토어는 초보자는 어렵다. 이런 서로 다른 조언들이 정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위탁 판매로 월 100만원 구간에 도달하기 위한 숨겨진 진실 21단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방향성을 잡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을 본 후에는 위탁 판매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위탁 판매를 하게 되는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보는 단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 게 부업으로 제일 먼저 접근을 하는데, 부업에도 정말 많은 부업들이 있고 그것들의 대부분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고 그거에 비해서 수익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은 드릴 수 있을지언정 내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체력적인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퇴근 후에 하루에 3시간만 넘게 하더라도 몸이 지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르게 찾아보는 것은 유튜브 같은 것도 있는데, 유튜브는 내 얼굴을 노출시켜야 되기도 하고 편집도 해야 되고 딱 봐도 품이 많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그런 점도 있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여기저기 알아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종류가 너무 많은 거죠. 국내 제품 대량 등록을 하는 거고, 이 중에서도 종류가 너무 많죠. 위탁도 있고 사입도 있고 OEM도 있고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볍게 시작해 볼 수 있고, 리스크가 가장 적은 위탁 판매부터 제일 먼저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국내 제품을 대량 등록하는 게 있고, 중국 제품을 대량 등록하는 것, 미국 구매 대행 제품, 유럽 구매 대행, 일본 구매 대행, 종류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시작을 해봐야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을 하는 게 도매국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접근성이 좋고 제일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도매국을 입점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도매국에 회원가입을 했으면 어떤 상품을 팔지?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하지? 라고 했을 때 제일 잘 나가는 제품들, 베스트 100, 그 제품들을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베스트 100에 있는 제품의 대부분은 현재 지금 이 날짜에 잘 나가고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계절 제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름이라면 여름 제품, 겨울이라면 겨울 제품이 많이 나가겠죠. 장갑이나 귀마개, 목도리 이런 겨울 제품들이 많이 나가고, 여름에는 팔토시, 햇빛 가리개 모자라든지 선풍기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가겠죠. 이렇게 어떤 상품을 선정할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가상으로 선택은 하긴 했어요. 그리고 보다 보니 뭔가 등록만 하면 팔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서는 상세 페이지도 마음대로 써도 된다 하고, 마진도 이 가격 이하로는 팔면 안 된다라고 도매 사이트에서 가이드도 정해주고, 사진도 보면 이미 그럴싸하게 전문가들이 찍은 것처럼 다 찍혀 있어요. 제품도 읽어보면 되게 설득력이 있고 되게 쓸만한 제품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로 유튜버들이 말한 것처럼 등록만 하면 팔릴 것 같은 그런 희망이 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 등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른 현실이 조금 펼쳐져 있죠. 도매국이 가격이 6,000원이었다면 쇼핑 사이트에는 5,000원, 4,500원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도 많고, 심지어 거기에는 리뷰도 많이 쌓여 있고 100개, 200개, 많게는 1000개까지 쌓여 있는 것도 있고, 옵션도 여기에서 더 다양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올리려고 하는 제품을 상세 페이지랑 대표 이미지를 똑같이 가져와서 쓰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들조차도 도매 사이트에서 지키라고 한 가격들을 지키지 않고 등록을 하고 있죠. 근데 그냥 사람들은 올리라고 합니다. 양을 늘리면 된다고. 사람들은 무조건 최저가만 사는 게 아니다. 최저가가 아니라 다른 가치를 주면 팔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모든 제품 하나하나에 힘을 기울이지 말고 양을 늘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뭐 10개, 100개, 뭐 1000개, 10,000개, 10만 개, 뭐 10만 개까지도 계속 늘리라고 말을 하죠. 사업자 개수도 부족하면 1개 내고, 뭐 10개 내고, 많은 분들은 50개 내는 분까지도 저는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대로 계속해서 제품을 올리다 보면 언젠간 갑자기 한 개의 주문이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기쁜 마음에 주문 처리를 하려고 보니 마진은 한 500원 정도 남고, 이 마진 남는 걸 보니 그 동안에 내가 어떤 고생을 했고 등록을 한 그 여정들이 이제 생각이 나죠. 등록한 개수는 뭐 5개, 10개, 뭐 50개 이렇게 되는데 500원 남고 이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두 부류로 나뉘게 되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많이 남길 수 있겠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500원밖에 못 남겼다. 여기서 이제 뭐 자기의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뭐 절망을 하는 사람과 희망을 느끼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뉘는데, 여기에서 계속할지 그만둘지에 대해서 갈림길에 나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한 사이클을 배웠다. 뭐 발주를 하거나 송장 입력을 하거나 배송 주문을 보내거나 뭐 CS가 오면 뭐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하나의 사이클에 대해서 알게 됐고, 다음번에 주문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배송 처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었죠. 그러다가 뭐 이제 열심히는 하지 않고 그냥 저냥 뭐 하루에 상품을 1개, 2개 등록을 하다 보면 갑자기 주문이 막 5개, 10개 물밀듯이 들어오는 경우가 갑자기 생겨요. 근데 이거는 이제 도매처에서 모두 품절을 걸어버리니까 기존에 팔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도 판매 중지 처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 팔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안 남은 거였었죠. 그렇게 되면 뭔가 나한테는 이 제품을 취소시키기만 하면 되는 건데 돈을 손해보는 기분이 들어요. 마음도 굉장히 아프고 뭔가 이게 희망을 줬다가 뺏어가는 기분이기 때문에 기분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렇게 이제 제가 다 취소를 하거나 고객한테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필연적으로 CS도 따라오게 되죠. 이런 과정을 겪었을 때 돈은 한 푼도 못 벌지만 일만 계속해서 생기는 기분이 들고, 판매자 점수도 깎이고, 뭐 배송 일정도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이런 걸 지켜야 되겠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양으로 승부 보는 위탁 판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한계를 많이 양으로 승부 보는 위탁 판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계를 느낍니다. 어떤 뭐 지재권이나 도매처에서 품절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만 나에게 주문이 들어오고, 결국에는 이 주문들조차도 제가 쳐낼 수가 없는 주문들이 정말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실력이 아니라 그 하나의 운으로 작동을 해서 주문이 들어왔다는 그 느낌 때문에 뿌듯함보다는 좀 불안감이 더 많이 불안감을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래 대해서 이제 위탁 판매에 대해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돌파구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등록을 할 때 대부분의 다른 판매자와 내 제품이 똑같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달라 보여야 되지? 이런 차별화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계속 고민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안 팔리는 것은 이제 이 제품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해 나가는 단계인 거죠. 제품이 안 팔렸으면 그 다음에는 대표 이미지를 바꿔보기도 하고, 상세 페이지를 바꿔보기도 하고, 가격을 바꿔보기도 하고, 아니면 옵션을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제품 차별화를 하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고객을 끌어오는 뭐 외부적인 마케팅이나 커뮤니티 마케팅에 대해서 또 알게 됩니다. 그렇게 양이 아닌 양으로 때려 붓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제품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제 깨닫게 되죠. 그렇게 이제 한 개의 제품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면 좀 못생긴 제품이 있다면 좀 더 이쁜 제품을 찾게 되든지, 가격을 옵션을 차별화를 둬가지고 좀 저렴하게 보이는 방법, 이 제품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개선을 하는 방법, 구성을 1+1을 하든 2+1을 하든 2개를 사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든지, 대표 이미지를 조금 더 눈에 띌 수 있는 방법,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나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나 이 제품을 샀을 때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그런 썸네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한 개의 제품을 키우기 시작하게 되죠. 그냥 막 등록하는 게 아니라 등록하기 이전부터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팔 것이고 이런 제품을 기획을 하고 등록을 하고 끝이 아니라 리뷰도 몇 개를 쌓고 포토 리뷰도 사람들이 리뷰를 봤을 때 이 제품이 이런 제품이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리뷰를 만들어주고 또 이 제품을 이렇게 팔아야겠다고 마케팅 포인트를 잡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도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한 개의 제품으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버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품을 10개, 100개, 1000개를 등록해서 벌어진 게 아니라 단 한 개의 제품을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팔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재미를 느끼게 되고 더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개 제품으로 한 개 파는 게 아니라 한 개 제품으로 5개, 10개 이런 식으로 팔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못 해왔던 광고도 해보게 되고 광고를 하게 되면 마진은 줄어들지만 이 제품이 더 많이 팔리게 됩니다. 한 개가 아니라 하루에 5개, 10개씩도 팔리게 되죠. 이제 이렇게 되면 원래 안 팔리던 제품이 팔리는 거니까 대부분의 도매처들은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품절을 걸거나 그런 이슈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조그마한 양이라도 사입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 사입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5,000원에 사왔던 제품이 3,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원가가 줄어들게 되고 도매처한테 의존하거나 이렇게 의뢰 관계에 있었던 거에서 내가 이 재고를 통제하게 되고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런 만족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개 제품으로도 이익금이 충분히 100만 원이 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 광고 효율을 개선하면서 조금 더 광고에 대해서 조금 더 적은 돈을 쓰면서 많은 매출을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고 그 제품 리뷰가 안 좋았던 걸 보면서 제품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이런 제품들이 아니라 조금 더 보완된 제품을 해야겠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개수를 늘리는 싸움을 계속하게 됩니다. 개수를 늘릴수록 이게 덧셈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곱셈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얼마나 이 상품을 더 많이 런칭할 수 있느냐가 자기의 수익이 얼마가 되는지를 정하게 되는 거죠. 100만 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종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한 100만 원 정도 이 온라인 사업에 들어왔을 때 시작하기에도 작은 수치라는 거죠. 알바생 한 명도 뽑기 힘든 수치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할 때는 이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좌절을 하거나 고민을 하는 과정이 무조건 필연적으로 오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해서 절대 위탁 판매가 안 되는 것이다가 아니라 이 과정을 겪은 다음에 보완해가지고 하다 보면 조금씩 개선하다 보면 돈이 조금씩 벌리는 경험을 하게 되고 역량이 쌓인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 판매를 했을 때 처음에 뭐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뭐 등록을 하지 못했거나 뭐 다른 사람이 너무 잘 파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잘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등록을 하려다가 망설인 적이 있던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우선은 등록을 해보고 여기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과정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은